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적분법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분법은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미분을 거꾸로 하면 적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적분을 거꾸로 하면 미분이 됩니다. 따라서 미분을 좀 더 잘 이해하셨다면 또 미분과 관련된 많은 공식을 여러분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면 적분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치환부분 적분법이라든가 부분적분법 또 부분분적분법 같은 경우에는 그 미분 공식만을 이용해서는 되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조금 더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실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실제로 물리학이나 어떠한 지어 쪽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이 부정적분뿐만 아니라 정적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크게 부정적분을 하는 방법, 그리고 정적분을 통해서 실생활에 적용시키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몇 개의 유튜브 링크가 있는데요. 자, 뉴턴이 미적분을 발명한 이유, 어떤 예능 프로에서 나온 것인데 꼭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또 영화 속에서 어떻게 미적분을 이용해서 보다 자연스러운 활동을 어떤 애니메이션을 구축했는지 영화 속 미적분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조금 적분에 대해서 맛을 보시라는 것이고요. 또 이것은 좀 깁니다. 이 유튜브는 좀 긴데 미적분의 역사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시간을 내서 이것들을 보신다면 미적분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의미를 가지시게 될 것이고요. 흥미를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학문을 아는 데 있어서 백그라운드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학문에 대해 동기를 부여해 주고요. 또 실제로 어디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 그 이해를 더합니다. 또한 어떤 학문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해 주는데요. 여러분께서 어떤 문제의 어떤 풀이 과정에만 집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백그라운드, 역사, 또 어떠한 동기 그런 것 등등에 관심을 가지시면 그 분야가 훨씬 가깝고 재미있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요, 부정적분의 정의와 여러 가지 함수의 적분, 기본적인 적분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는 부정적분인데요. 다음과 같은 문제를 풀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2차 함수로 된 어떠한 함수를 우리가 적분을 할 것이고요. 또 이렇게 이미 인수분해가 잘 된 것들을 우리가 다시 적분을 통해서 원래의 함수를 구해볼 것이고요. 또 사각함수가 들어있는 것들, 그리고 이렇게 함수 형태로, 이렇게 분수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함수도 역시 인테그랄을 통해서 부정적분을 구해볼 것입니다. 우선 정의부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함수의 원시 함수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연속함수입니다. 연속함수 fx의 정의역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어떤 미지함수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그 미지함수 fx의 도함수가 우리가 처음 얘기한 이 fx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fx는 도함수고요. 이것의 원래 함수가 대문자 fx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원래의 fx, 대문자 fx를 미분을 하니까 우리가 지금 처음 얘기했던 그 소문자 fx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분하기 전에 fx를 자, 소문자 fx의 원시함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식화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미분이고 이 부분이 원시함수를 구하는 것이고요. 자, 어떤 함수를 집어넣어서 미분을 하면 미분한 된 도함수 값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f'x 이것이 도함수입니다. 도함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할 수 있고요. 자, 도함수 fx가 있고 이것은 대문자 fx를 미분한 겁니다. 그래서 그 도함수를 다시 원시함수를 구하는 함수로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죠? 원시함수 fx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fx를 우리가 인테그랄을 사용해서 적분을 하면 원래의 원시함수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어떤 미지함수 대문자 fx의 도함수가 fx일 때 자, 미분하기 전에 미지함수 fx를 자, 이 fx의
원시함수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죠. 이미 우리가 정의를 내렸고요. 또 하나가 어떤 함수의 어떤 fx의 원시함수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기 부정적분의 부정이라는 말은, 이 부정이라는 말은 뒷장에 나오겠지만 indefinite integral입니다. 자, 정할 수 없다는 건 무수히 많다는 것이죠. 정할 수 없는 그러한 적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상수는, 이 C라는 상수는 변수죠. 그래서 무수히 많은 C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여기 소문자 fx는 P적분 함수라 부를 수 있겠고요. 대문자 fx는 자, 이 P적분 함수를 뭐 하는 것? 적분을 하면 원시함수가 되는 것이고요. 자, 원시함수를 우리가 미분을 하면 요 fx가 나오겠죠. 그리고 요 뒤에 따라붙는 c는 적분 상수라 부르는 것이고 x는 적분 변수라 부릅니다. 그래서 적분 변수는 지금 여기 dx라고 되어 있죠. 만약 적분 변수가 y라면 dy가 되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fx에 대해서 fx를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어떠한 특정한 변수에 대해서 적분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x에 대해서 했으면 x분의 dy 이렇게도 표시하죠. 이것이 뭔가 하면은 f의 x의 미분 된 것이죠.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 원시함수와 그리고 P적분 함수의 관계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원래 함수가 이렇다고 하면 자, 그 함수를 미분한 것이 fx가 되는 것이고 미분한 것을 다시 적분을 하면 원래 함수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문자 fx를 미분한 것이 소문자 fx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서로 자, if and only if 관계에 있죠. 필요충분 조건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기호적으로 정리해 보면 어떠한 fx를 적분을 하면 그리고 그걸 다시 미분을 하면 원래의 fx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함수를 미분을 했어요. 미분을 해서 다시 적분을 하면 fx는 그대로 나오는데 뭐가 따라 붙습니까? 자, 없어질 수 있었던 요 상수가 따라 붙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함수에서 상수는 미분하면 사라지겠죠. 그 상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이 C는 되돌릴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임의의 상수 변수를 남겨놓는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정적분은 indefinite integral입니다. 그래서 임의의 상수가 엄청나게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indefinite 상수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예제가 있죠. 이 예제는 그냥 여러분께서 풀이를 보고서 푸시면 되겠는데 단순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을 미분을 해서 적분을 하면 그대로 이게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따라 붙어야 되는 게 뭐죠? 따라 붙어야 되는 것이 일단 적분을 했으면 미분을 한 상태에서 상수는 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상수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자, 인티그럴 x 로그 자연 로그 x 제곱의 dx는 요만큼만 볼 때는 이것이 적분이죠. 그런데 dx를 붙였습니다. 다시 미분을 하면 여기서는 그대로 x 자연 로그 x 제곱이 나옵니다. 예, 왜 그렇죠? 그럼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제로 우리가 적분은 미분의 반대라고 그랬으니까 미분 공식을 그대로 이쪽으로 가져와서 적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적분의 기본 공식은 여러분께서 미분 공식을 반대로 하신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수를 우리가 적분을 하면
x가 붙는 거죠. 그리고 항상 자 적분상수 플러스 c가 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x에 n을 하면 자 x의 n 같은 경우에는 자 요것을 우리가 미분을 하면 오른쪽에 요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n 플러스 2일 분의 1이고요. x의 n 플러스 1 승입니다. 역시 적분상수가 따라 붙고요. 모든 적분에는 적분상수가 부정적분에는 적분상수가 따라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어떠한 상수 곱을 한 함수에 적분을 하면 적분을 한 것에 상수 곱을 한 것과 같은 것이고요. 역시 이것은 우리가 미분에서도 비슷하게 봤죠. 두 함수를 더해서 적분을 하나 아니면 각각을 적분을 해서 더하나 똑같은 것이고 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부정적분의 선형성은 선형연상자의 특징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왼쪽에서 보시면 인테그럴이 바깥에 있는데요. 이렇게 바깥에 자 k1 fx 플러스 k2 gx를 감싸고 있죠. 그런데 이 오른편을 보시면 지금 인테그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kfx 앞으로 옮겼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면 gx 앞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두 행은 우리가 지금 네 번째 정리해서 사용한 것처럼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적분 연산자는요, 선형성을 가지는데, 그래서 이것을 선형연산자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우리가, 자, 정리해보자면, 자, 어떤 연산자가 이렇게 L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수의 fx가 있고요. 그리고 c2의 g의 x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연산자가 어디로 위치할 수 있는가 하면 자 상수 뒤에 함수 앞에 그리고 자 상수 뒤에 자 이렇게 있고요. 그럼 gx로 옮길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도식적으로 나타내면 자 어떠한 함수에 의해서 이것은 어떤 오퍼레이터 연산자입니다. 연산자인데요. 마치 우리가 인티그럴이라든가 아니면 dxd 이것도 연산자죠. 이런 연산자들은 우리가 L이라고 가정할 때 이것을 L이라고 가정할 때 자 우리가 어떠한 L이라는 함수에 의해서 fx를 L을 통해서 가더라도 자 그냥 fx를 적용시킬 수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gx도 역시 자 L에 의해서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단순 적용이 가능하고요. 또 이것들이 합해져 있어도 이런 식으로 합해져 있어도 우리가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선형연상자, 어떤 선형성을 갖는 선형연산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 부정적분을 해볼까요? 우리가 이것은 앞에 정리해서 자 네 번째 정리 뭐였는가 하면 자 인테그럴 f 자 g가 아니죠 x입니다. dx를 하면 어떻게 되죠? 역시 자 각각에 대해서 적분을 해서 더한 것과 같은 것이죠. 이것도 여기에 3개의 함수가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적분을 해보면요. 자, x의 제곱을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x의 제곱을 적분하면 자 이것이 원래는 플러스 1을 해야 되는 것이죠. x의 제곱의 2승이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하면 3이 되고 자 원래는 여기에 3분의 1이 들어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자 x의 3이 되고 자 3을 앞으로 당기면 원래는 3x를 미분해서 앞으로 당기면 어떻게 되죠? 3x가 되고 이것이 2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3분의 1을 놓으면 3이 앞으로 나와도 이것처럼 개수가 1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3분의 1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이유로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자 2분의 3의 x를 하겠습니다. 제곱인 것이죠. 그래서 2가 앞으로 오면은 자 2하고 2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3x가 남는 것이고요. 10은 뭐죠? 10에 그냥 x만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적분상수 c를 붙여주면 이것이 자, 첫 번째 문제의 부정적분식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역시 풀려면요. 자, 이것은 지금 x 인수분해가 완료된 상태죠. 이것을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 x의 x-1, x-2를 우리가 적분을 하게 되면 이걸 풀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것은 그냥 제가 풀어놓은 걸로 가지고 말씀드리면 3의 x의 제곱 플러스 2x d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쭉 푸시면 이런 식이 되는 것이고 위에서 했던 것처럼 이거를 이용을 해서 풀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3이 앞으로 이게 원래 4지요. 그러면은 4분의 1 x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원래 이건 세제곱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3분의 3 x의 세제곱이 되는 것이고 역시 이것은 뭡니까? 제곱이었겠죠. 그러니까 2분의 2 x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것의 인테그럴은 없어져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상수를 적분상수를 붙이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정리하면은 이제 4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c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얻으려고 했던 답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 앞에서 우리가 정리한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 그 부정적분의 기본 공식을 보면 우리가 삼각함수나 아니면 그 지수 함수에서 미분했던 것을 그대로 적분으로 옮겨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sin x를 우리가 적분을 하면 코사인을 우리가 적분을 하면 sin이 되고 그때는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죠. 따라서 sin x를 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이 되는 것이고요. 원래 코사인 x를 우리가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sin x가 되니까 자 그걸 이용하는 것이고요. 메테드 마찬가지죠. 코사인은 sin x가 되는 겁니다. sin x를 미분을 하면 코사인 x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것은 로그 함수입니다. 지수 함수입니다. 그래서 지수 함수를 이렇게 우리가 적분을 하면 자 로그 x의 제곱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연지수 상수, 지수 상수의 2를 우리가 아무리 미분을 하더라도 역시 2x죠. 따라서 이것을 적분한 건 역시 2x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x분의 1은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연 로그 x를 미분을 하면 x분의 1이 되는데 자 여기 절대값이 붙었죠. 자 이것을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연 로그 x를 미분을 하면 x분의 1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걸 적분을 하면 여기다가 절대값이 붙는다는 거 여러분께서 왜 붙는지는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아크사인을 적분을 하면 아크 코사인이 되는 것이고요. 이건 뭐죠? 사인의 역함수가 되는 것이죠. 요거는 코사인의 역함수가 되는데
사인의 역함수를 적분을 하면 코사인 역함수가 되는 것이고 코사인 역함수를 적분을 하면 사인 역함수가 됩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공식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여러 번 봐두셔서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 한 두 문제만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 4 코사인 x 마이너스 3 지수 상수 2에 x 플러스 2를 적분하면요. 자, 이것을 적분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4 코사인의 x 마이너스 3의 2의 x 플러스 2고요. 자, 하나하나만 따져봅시다. 이건 뭐 되죠? 이것은 지금 앞에서 우리가 코사인 x는 사인 x로 그냥 나올 수 있죠. 이 부분 어떻게 됩니까? 그냥 2x가 나오는 거죠. 이 부분은 뭐가 되는 거죠? 그냥 x가 붙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따져보면 4의 사인의 x 마이너스 3의 2의 x 플러스 2x의 더하기 c가 되겠습니다.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3번을 풀어볼까요? 3번. 이것은 조금 난해할 수 있는데요. 자, 3번을 풀어봅시다. 인테그럴 있고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코사인의 x 사인 제곱의 x를 적분을 하면 자, 여기서는 어디가 중요한가 하면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것이 코사인의 제곱의 x 플러스 사인의 제곱의 x는 1이 되죠. 이것은 우리가 그 원의 방정식을 얘기할 때 이걸 많이 사용하죠.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그러면 사인의 제곱의 x는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의 x가 되는 거죠. 그럼 요거를 우리가 자, 잘 정리해 보면 자,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의 x분의 1 플러스 코사인의 x예요. 이제 거의 눈에 보이시죠? 아래를 풀어보면 인테그럴이 되는 것이고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의 x 제곱입니다. 아닙니다. 제곱이 아니죠. 자, 그냥 x죠. 그 다음에 1 플러스 코사인의 x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1 플러스 코사인의 x를 해주면 자, 어떻게 되죠? 이 부분은 사라지죠? 그럼 이 안에 있는 것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인테그럴 1을 적분하면 뭐가 되는 것이죠? 인테그럴 C는 지워야 되고요. 그래서 1을 적분하면 x가 되는 것이고 코사인 x를 적분을 하면 뭐가 됩니까? 사인 x가 되는 거죠. 사인 x가 되는 것이고 지수 적분상수 c를 붙여주면 여기서 답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하는 답이 되겠어요. 자, 4번은 여러분께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더 나가기에 앞서 우리가 코사인이나 사인으로 된 특히 합성함수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적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더 추리해 보면요. 자, 이 경우를 봅시다. 자, 이 경우죠. 자, 코사인 ax 플러스 b를 우리가 적분을 어떻게 되는가. 우선 코사인이 미분의 결과인 것은 뭐죠? 사인이죠, 사인.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면 자, 사인의 ax 플러스 b는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자, 사인과 ax 플러스 b로 된 합성함수죠. 그래서 합성함수에 우리가
미분 값은 뭐죠? 이것을 미분을 하면 뭐다 쳐야 되나요? 미분을 하면 자, fx를 한번 미분을 하죠. 그래도 gx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안에 파라미터로요. 그 다음에 gx를 미분을 해서 곱해주는 겁니다. 마찬가지겠죠? 얘를 sin 바깥에 fx, sin x를 미분을 하면 코사인 x죠? 그러면 코사인의 ax 플러스 b는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함수 ax 플러스 b를 미분하면 a만 남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a 코사인 ax 플러스 b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은 지금 이 부분을 적분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a도 있네요. 원래 함수에 자 a분의 1이 있으면 코사인 ax b만 남겠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 자 우리가 a분의 1 sin ax 플러스 b를 미분을 하면 뭐가 된다고요? 코사인 ax 미분을 하면 b가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코사인 ax 플러스 b를 하면 이 안에 있는 것에 뭐만 더해주면 돼요? 부정적분이기 때문에 플러스 c 적분 상수만 붙여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코사인 ax 플러스 b를 적분을 하면 a분의 1 sin ax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는 겁니다. 비슷한 이유로 자 인테그럴 자 sin ax 플러스 b를 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a분의 1 코사인 ax 플러스 b 플러스 c. 자 뭐만 다릅니까? 지금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뭐죠? sin 플러스죠? 부호만 다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테그럴 코사인과 사인의 합성함수를 살펴보았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요. 자, 그 다음 살펴볼 형태는 자 이와 같은 형태입니다. 인테그럴 fx고요. fx분의 분자는 분모의 미분된 형태 f'x입니다. 자, 이것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가 좀 기억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연로그 x의 미분입니다. 이것은 그냥 x분의 1이죠. 만약에 그럼 x가 fx라면요. 그래서 자 로그 n의 fx가 파라미터로 들어와 있죠. 그럼 이것이 전체가 gx가 되는 것이고요. gx 안에 다시 뭐가 들어있는 거죠? f에 x가 들어있는 거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미분을 하면 자 여기서 우리 이것을 미분을 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자 gx를 fx를 그대로 둔 채 미분을 한 것에 fx를 한번 미분을 꺼내서 한 다음에 곱하는 것이죠. 똑같이 이것을 하다 보면 자 fx는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안에 있는 걸 다시 꺼내서 fx 프라임을 구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를 결론적으로 보면 f의 x의 f 프라임 x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태라면 자 역함수인 그것에 역함수가 아니라 원래 원시함수인 자 로그 fx를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절대값이 붙어 있습니다. 절대값이 붙어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이 함수의 값이 마이너스면 자 로그의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 1이나 혹은 로그의 마이너스 2 이게 뭐죠? 이건 결과적으로 자 2에 우리가 어떤 뭐 알파성을 했는데 이것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이죠. 자 2에 알파성을 했는데 이것이 마이너스 2라는 겁니다. 이제 복잡한 수죠. 자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냥 절대값을 씌워서 자 이런 것은 미리 빼놓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로그 절대값 fx 플러스 c가 되는 겁니다. 자, 비슷한 형태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분모가 2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죠. 그런데 분자를 보면 2x 플러스 2. 자, 여기 요 분모를 미분하면 어떻게 됐죠? 2x 플러스 2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분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앞으로 빼낸 다음에 그냥 여기 절대값, 분모에 있는 함수를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몇 가지 복잡한 것을 간단히 풀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한 문제 한 두 개만 더 풀어볼까요? 자, 위 일단 요 1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되고요. 자연 넣고 x 플러스 2 dx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자, 요거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상수죠. 그래서 f의 2의 x의 2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2의 제곱을 우리가 빼낼 수 있고요. 2의 x의 dx. 근데 2의 x는 아무리 미분을 하건 적분을 하건 똑같죠? 그래서 2의 제곱에 2의 x 플러스 c가 이것의 답이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건 똑같이 2의 x의 플러스 2의 c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을 풀어보겠습니다. 3번 인티그럴. 자, 3의 x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좀 나눠볼 수 있겠어요? 자, 3의 x 플러스 이것은 똑같이 어떻게 됩니까? 2의 위에서 했던 것도 똑같이 2x의 자 2의 마이너스 2승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것을 인테그럴을 나눠서 3의 x의 dx 플러스 자 2의 마이너스 2의 인테그럴 2x dx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 3x를 미분을 하면 자, 어떻게 되는 것이죠? 지수승의 적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로그 n의 3의 1 3의 x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대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2의 마이너스 2의 x죠. 그러면 정리해 보면 로그 n의 3의 1의 3의 x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2의 이렇게 적분 상수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 시간에 풀어본 내용들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치환 적분법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